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데 정보가 너무 없죠. 지금 우리가 중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모순점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들으시면 바로 알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국과 매우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수출은 25%고 수입은 22%로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은데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죠. 근데 또 한편으로 중국에 대한 국민 정서는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중국 망해라 망해라 하는 그런 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긴 하죠. 국뽕이 먹히는 만큼이나 중국 까는 것도 잘 먹히는 소재라는 게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네,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죠. 실제로는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면서도 중국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한테도 큰 타격이 오는데 말이죠. 중국을 옹호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중국 경제 의존 비중이 큰 만큼 중국의 경제 쇼크에 우리가 받을 타격도 어마어마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예전부터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게 리스크로 거론됐었고 중국 또한 부채나 전제정치 강화,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동남아 국가로 비중을 늘리려고 그런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의존도가 계속 늘기만 했고 이제는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세트로 피해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 중국의 경제 문제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지금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상황 굉장히 심각한데 진짜 정보가 너무 없죠. 맞아요. 그게 우리한테 진짜 문제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마케팅성 경제 정보만 걸러낸다면 웬만큼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나름 대비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안 좋은 내용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더 꽁꽁 싸매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항상 터질 때 다 돼서 대비할 수 없을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건 그래요. 지금 중국 지방정부 재정 상황 엄청 심각한데 구체적인 내용 많이 안 나오고 올 연말을 시작으로 부동산 개발 기업들 채권 만기가 몰렸는데 그 이야기도 별로 없고 코로나 봉쇄 풀어서 환자 급증한 문제만 언급되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정도로 중국 사회의 불만 폭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안 다뤄지고 있잖아요. 맞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체제 특징상 대규모 시위 같은 게 민주국가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중국이 상황이 되게 안 좋고 그 영향은 우리한테는 직접적인데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항상 티끌 같은 정보라도 일부러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 중국 기업 샤오미에서 실적 부진으로 회장이 쫓겨나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직원 6,000명을 줄이는 그런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구조조정 규모만 해도 중국 본토 직원의 2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순이익도 60%가 줄었다고 발표됐습니다. 구조조정 20%면 되게 크네요. 근데 샤오미 구조조정 규모는 큰 건 맞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기사 내용이 의미 있는 이유가 샤오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에서 만드는 상품의 상징 같은 존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있으면 해외에서 다 베끼고 대신에 그런 남의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예상보다 더 좋게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있긴 한데 경쟁력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사실 전자제품 쪽에서 가성비니 뭐니 하는 그 시작점이 샤오미나 다름없었죠. 오죽하면 샤오미 짝퉁까지 나오겠습니까? 그쵸. 아무튼 가성비와 제조업이라는 중국 경제가 가진 대표적인 강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회사 중 하나가 샤오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소비 침체가 현재 심각하고 이제 샤오미 같이 인기 있는 중저가 공급업체에도 돈 가뭄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정보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 중국 다른 기업들 상당수도 이런 상황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중국의 부동산 기업 디폴트 우려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에서도 심각한 찬바람이 불고 있고 이게 우리 무역과 경제에도 조만간 직접적인 영향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야, 지금도 8개월째 무역 적자인데 첩첩산중이네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지난 여름부터 강조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기업들도 그렇지만 현재 미국에서도 물건을 못 팔아서 재고가 엄청 쌓여가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여름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창고 시장으로 알려진 동부 물류센터가 이게 센트럴파크의 44배 크기고 테슬라 공장보다도 160배가 더 큰 창고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가 당시에 재고가 꽉 차서 우주에서도 관측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재고지수가 1984년 이후로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지난 여름부터 기업들의 재고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는 거 영상에서 계속 다뤘었죠. 네. 그만큼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고 있고 소비 여력이 없다는 얘긴데요. 이미 월마트나 아마존, 타깃 같은 그런 유통기업들 역시도 재고가 남고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TV, 휴대폰, 컴퓨터 같은 그런 가전제품은 사람들이 지갑을 확 닫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원래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말 소비가 엄청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을쯤부터 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쭉 빠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당시를 봐도 언론 보도에서는 특히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면서 눈가림을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년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드러난 걸 보면 예년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은 한산했고요. 그리고 사실 온라인 매출도 수치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처럼 전자제품 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식품이나 생필품 위주로만 많이 소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늘어난 매출 자체도 현재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반영된 매출이라는 겁니다. 착시 효과가 좀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이 되어야 연말 매출 실적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니 하는 그런 기사들은 일시적인 눈가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전체적인 매출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재고 소진도 많이 못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고 반도체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지난 여름부터 이미 누적되고 예정된 문제였습니다. 재고가 워낙 많이 쌓였으니까. 네,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뿐이죠. 일례로 내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설비 투자도 반으로 줄이고 팀 조직도 30% 정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쌓인 문제가 다 누적된 결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소비 침체가 심화됐고 식품, 생필품류의 소비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 안 팔리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 공급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국 제조업에 타격이 클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샤오미에서 진행하는 이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보고 그냥 중국의 여러 기업 중에 유명한 기업 한 군데서 인력 구조조정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이 가진 경쟁력의 상징 같은 그런 샤오미도 지금 충격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중국 전반적인 제조기업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만큼 내수 시장 비중도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 손실이 나고 순이익이 60%가 줄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국의 내수 시장 또한 완전히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샤오미 같이 이런 가성비 높은 중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경기 침체 영향을 조금 적게 받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제품들까지 안 팔릴 정도로 현재 내수 시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현황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도 문제인 게 지방정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임금 삭감 붐이 불고 있는 상태고요. 상하이와 선전, 항저우 등 이런 주요 도시들 수십 곳에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 월급을 30에서 50% 삭감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수 연봉까지 깎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짓다가만 아파트가 현재 200만 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200만 채나 됩니까? 네, 이것도 알려진 것만 나온 거니까 최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도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인 3천조가 넘는 돈이 부실 대출인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에 지금 중국 사회는 정치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 봉쇄와 해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의 시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회 분열 양상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공산당 독재 정부의 사회 장악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여러 복합적인 경제 문제에 더해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경제로 연결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게다가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물가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차이나런이라고 해서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 이탈 문제도 우려되고 있고 또 최근 방역 해제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위험 등 여러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중첩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고요.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는 동시다발적인 파급력이 있는 만큼 그리고 중국 사회의 특성상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작은 정보에도 촉을 바짝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해외 투자자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간접 투자처라고 할 만큼 경제가 중국하고 밀접한데요. 미국의 긴축은 우리에게 금융 쇼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중국의 침체는 우리 실물 경제에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